6개월 전의 일인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의 방문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죠. 그날도 여느 때처럼 사위를 만나러 회사에 들렀습니다. 은퇴하고 나서는 이렇게 가끔 사위와 점심을 먹는 게 제 소소한 일과가 되었죠. 더운 날씨 탓에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등줄기에 땀이 흘렀지만 회사 로비에 들어서자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반겨주었습니다. 아버님, 어서 오세요. 로비에서 마주친 경비원의 인사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제법 얼굴을 알아보시더군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벽에 걸린 현장 사진들이 제 시선을 끌었습니다. 특히 맨 위층에서 본 대형 건축 현장 사진 한 장이 자꾸 신경 쓰이더군요. 뭔가 익숙하면서도 불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위가 있는 사무실에 도착하니 젊은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40년 넘게 건설 현장을 누볐던 제 눈에는 이상한 점들이 보였습니다. 책상 위에 어지럽게 널린 도면들, 긴장된 표정으로 전화 통화를 하는 직원들, 회의실에서 들려오는 격앙된 목소리들. 이곳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아버님, 이렇게 갑자기 오시다니 제가 마중이라도 나갔을 텐데. 사위가 반갑게 맞아주었지만 평소와는 다른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환한 미소 뒤로 피로가 잔뜩 묻어있는 눈빛이 보였죠. 저는 아무렇지 않은 듯 사위와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귀는 자꾸 주변 대화에 쏠렸습니다. 공기가 이렇게 지연되면 안 되는데. 집안 상태가 예상과 다르다니까요. 설계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이미 공정이 너무 많이 진행됐어요. 40년 전 제가 처음 중동 건설 현장에 갔을 때와 비슷한 대화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런 난관들이 있었고 우리는 그것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갔었죠. 경험이라는 게 참 신기합니다. 듣기만 해도 어떤 상황인지 대략 감이 오더군요. 문득 사위의 책상 위에 놓인 도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저 호기심에 본 것이었는데 이상한 점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단순한 도면의 실수가 아니라 현장 자체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구조적인 오류였죠. 민수야, 혹시 저 도면 좀 볼 수 있을까? 사위는 잠시 망설이더니 도면을 건네주었습니다. 주변 직원들은 은퇴한 노인네가 도면을 본다고 해서 별 관심도 보이지 않았죠. 하지만 도면을 펼쳐보는 순간 제 손가락이 어느 한 지점에서 멈췄습니다. 40년의 경험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 현장이 왜 문제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가 한눈에 들어왔죠. 민수야, 이 부분은... 제가 말을 꺼내려는 순간 회의실에서 누군가 큰 소리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사장님. 현재 상황으로는 공기 준수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집안 문제로 인한 설계 변경이 불가피한. 사위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괜찮았습니다. 오히려 가슴 한켠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으니까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 그동안의 경험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기뻤습니다. 민수야, 이 도면 좀 더 자세히 보면 좋겠는데. 사위는 잠시 망설이더니 회의실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젊은 직원들의 의아한 시선이 느껴졌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들 눈에는 제가 그저 사장님 장인어른, 평범한 70대 노인으로만 보일 테니까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40년 동안 숱한 난관을 헤쳐 온 제 경험이
이제는 소중한 사위의 회사를 도울 수 있다는 생각에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으니까요. 회의실 한켠에서 도면을 펼쳐놓고 있자니 문득 45년 전 그날이 생각났습니다. 1978년 처음으로 중동 건설 현장에 발을 디뎠을 때였죠. 당시 35세 젊은 나이였던 저는 사우디아라비아의 한 건설 현장에서 감독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김 감독, 이런 집안은 처음 보시죠? 여긴 중동입니다. 한국하고는 다르다고요. 현장 소장이 건네던 첫마디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정말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모래사막 50도를 웃도는 살인적인 더위, 그리고 매일같이 불어오는 모래 폭풍까지. 하지만 그곳에서 제가 배운 것들은 평생의 자산이 되었죠. 아버님, 이 도면 보시니까 어떠세요? 사위의 말에 저는 깊은 생각에서 깨어났습니다. 지금 눈앞의 도면은 제가 중동에서 맞닥뜨렸던 그 문제와 놀랍도록 비슷했습니다. 집안 치마 문제였죠. 당시 우리는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해결책을 찾아냈었습니다. 민수야, 1978년 사우디에서 있었던 일을 한번 들어볼래? 사위는 의아한 듯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천천히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때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집안을 보강했는지, 그리고 그 경험이 이후 다른 현장들에서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를. 아버님, 혹시 리야드 국제공항공사에도 참여하신 거예요? 사위의 눈이 커졌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현장이 바로 그 유명한 리야드 국제공항이었기 때문이죠. 1978년부터 82년까지 좋게 4년 넘게 매달렸던 프로젝트였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단순한 현장 감독에서 기술 책임자로 성장했고, 이후 중동 전역의 수많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첨단 장비도 없었어. 모든 걸 경험과 직관으로 해결해야 했지. 하지만 그게 오히려 더 큰 공부가 되었던 것 같네. 저는 천천히 도면 위에 손가락을 짚으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집안 보강이 필요한 지점들, 공법을 수정해야 할 부분들, 그리고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방안들까지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쌓아온 경험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그때 우리가 개발한 공법이 지금도 쓰이고 있다네. 물론 많이 발전되긴 했지만 기본 원리는 같아? 사위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다가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잠시 후 그가 데리고 온 건 회사의 기술이사였습니다. 제 설명을 듣던 기술이사의 표정이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죠. 아버님께서 그때 리야드 현장에 계셨다고요? 저희가 지금 참고하고 있는 공법이 혹시 SP 공법 아세요? SP 공법. 내가 개발에 참여했던 공법인데. 갑자기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SP 공법은 제가 리야드 현장에서 동료들과 함께 개발한 집안 보강 공법이었습니다.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방식이었죠. 지금은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기본 원리는 그대로 살아있다고 합니다. 전설로만 듣던 그 공법을 아버님께서. 기술이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제서야 주변에 모여든 젊은 직원들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그들 눈에 저는 그저 사장님의 장인어른이 아니었습니다. 40년이면 긴 세월이지. 그동안 많은 것이 변했겠지만 현장의 기본은 변하지 않았을 거야. 지금 이 현장의 문제도
우리가 그때 겪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 저는 천천히 일어나 화이트보드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매직펜을 들었죠. 45년 전 처음 중동의 모래바람을 맞으며 도면을 그리던 그때처럼 저는 다시 한번 제 전문성을 발휘할 시간이 왔다는 걸 느꼈습니다. 화이트보드 앞에서 설명을 시작한 지 2시간이 흘렀습니다. 회의실은 어느새 직원들로 가득 찼고 모두가 진지한 표정으로 제 설명을 듣고 있었죠. 하지만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닙니다. 처음 제가 도면을 짚으며 설명을 시작했을 때 젊은 직원들은 반신반의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은퇴한 노인이 옛날 공법을 들고 와서 조언한다고 생각했던 모양이었죠. 기술이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말씀은 이해합니다만 요즘은 현장 환경이 많이 변했습니다. 기존 공법을 적용하기에는 리스크가 크고 공사 기한도 너무 촉박합니다. 한 과장이 자신들이 준비한 최신 공법 자료를 내밀었습니다. 새로운 장비와 공법을 동원한 계획이었죠. 얼핏 보면 교과적인 해결책 같았지만 제 눈에는 몇 가지 허점이 보였습니다. 저는 차분히 도면 위에 손가락을 올리며 설명했습니다. 자네들 계획대로 진행하면 비용이 2배는 들 거야. 그리고 이 상태로라면 집안 안정화만 하는데도 석 달은 더 필요할 걸세.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비용과 시간이 늘어난다는 사실에 직원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하지만 여전히 제 의견을 완전히 받아들이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아버님, 지금 적용 중인 공법도 신뢰도가 높습니다. 발주처와도 이미 협의된 내용이라 쉽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직원들은 데이터와 보고서를 내밀며 현재 방식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지만 저는 묵묵히 그들의 말을 들으며 과거 중동에서 겪었던 한 사건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도 모두가 최신 방식이 더 효율적이라 믿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전통적인 기초 공법이 사고를 막아냈던 적이 있었죠. 현장은 교과서대로만 되는 게 아니야. 이론과 실전은 다르다는 걸 명심해야 해.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사위가 제 얼굴을 보며 깊은 고민에 빠진 듯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세. 내일 아침 직접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보자. 자네들 계획이 맞다면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지. 하지만 내 예상이 맞다면 해결책도 함께 찾을 수 있을 거야. 다음 날 우리는 함께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직원들은 제 안전모와 작업복 차림을 보고 놀란 눈치였지만 저는 익숙한 손길로 현장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을 밟고 기초 구조를 확인하면서 문제의 핵심을 찾아냈죠. 여기 보이는가? 집안이 이미 침하하고 있어. 만약 이 상태에서 중장비를 들이면 제가 가리킨 지점을 본 기술이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직원들도 하나둘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죠. 사위는 긴 한숨을 쉬며 제게 물었습니다. 아버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긴 후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해결 방법은 있네. 40년 전 우리가 리야드 공항에서 썼던 공법이 필요할 거야. 현장에서 돌아온 후 회사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던 직원들이 이제는 저를 찾아와 조언을 구하기 시작했죠.
SP공법의 상세 도면을 보여달라는 기술이사의 요청에 저는 40년 전 제가 직접 그렸던 도면들을 집에서 가져왔습니다. 이건 우리가 리야드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했던 도면이네. 지금 보면 좀 조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 오래된 도면을 펼쳐놓자 젊은 직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제가 연필로 직접 그린 도면과 빛바랜 메모들을 유심히 살펴보더니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시에는 컴퓨터도 없어서 모든 것을 손으로 그려야 했지만 오히려 그래서 더 세세한 부분까지 고민한 흔적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죠. 회의실은 이제 제 임시 사무실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이곳에 모여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젊은 직원들의 최신 기술 지식과 제 현장 경험이 만나 시너지를 내기 시작했죠. 그들이 가진 첨단 장비와 기술에 제 경험을 더하니 새로운 해결책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현장 소장이었던 젊은 과장의 변화가 컸습니다. 처음에는 가장 반대가 심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제일 열심히 제 이야기를 듣고 메모하는 사람이 되었죠. 그의 질문은 항상 날카로웠고 그만큼 빠르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르신, 이런 방식이라면 공기도 단축하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주처에 제안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의 제안은 놀라웠습니다. 제가 제시했던 기본 아이디어의 현대적인 요소를 접목시켜 더욱 효율적인 방안을 만들어낸 것이었죠. 저는 흐뭇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발주처 미팅 날, 저는 사위의 권유로 함께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젊은 직원들이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동안 저는 조용히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발주처 측 기술이사가 갑자기 제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SP공법의 원리를 이렇게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다니. 혹시 원래 공법 개발에 참여하신 분이? 그 순간부터 회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제가 리야드 공항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이야기, 그리고 SP공법이 개발된 배경과 적용 사례들을 들려주자 발주처 담당자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발주처는 우리의 제안을 전격 수용했고 오히려 추가 자문을 요청해 왔습니다. 현장은 빠른 속도로 정상화되기 시작했고 당초 우려됐던 공기 지연과 비용 증가 문제도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더 기뻤던 것은 직원들의 변화였습니다. 이제 그들은 저를 단순한 사장님의 장인이 아닌 진정한 전문가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직원들이 점심시간마다 제 주변에 모여들어 현장 이야기를 나누었고, 저는 그들에게 제가 겪었던 다양한 경험들을 들려주었습니다. 어르신 덕분에 저희가 현장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첨단 장비도 좋지만 결국은 현장의 경험과 직관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현장 소장의 말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쌓아온 경험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젊은 세대와 소통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배우는 과정은 제게도 새로운 도전이자 보람이었습니다. 프로젝트가 끝나갈 무렵 회사는 작은 축하연을 열었습니다. 예상보다 2달이나 빨리 공사가 마무리되었고 발주처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바로 젊은 직원들의 성장을 지켜본 것이었죠. 어르신, 오늘은 제가 한 잔 올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너무 무례했는데도 이렇게 많이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장 소장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눈가가 붉어진 것을 보니 지난 시간이 그에게도 특별했던 모양입니다. 젊은 직원들이 하나둘 저를 둘러싸며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공사 초반에 겪었던 난관, 새벽까지 이어졌던 회의, 그리고 한 팀으로 뭉쳐 해결했던 순간들을 회상하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누군가가 준비해온 앨범에는 지난 3개월간의 현장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처음 현장을 방문했던 날부터 밤늦게까지 이어졌던 회의들, 그리고 마지막 공정을 마무리하던 순간까지 사진 속에는 세대를 뛰어넘어 하나가 되어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저는 마치 그때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발주처에서 보내온 감사 편지였습니다. SP공법의 현대화를 통해 업계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와 함께 원로 기술자의 경험과 젊은 기술진의 혁신이 만들어낸 시너지를 높이 샀다는 내용이었죠. 발주처 관계자는 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감사를 표하며 이후에도 지속적인 기술 자문을 요청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사위는 이제 저를 회사의 고문으로 모시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대신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젊은 직원들과 기술 세미나를 하는 자리를 마련하자고 제안했죠. 제 경험을 나누면서도 젊은 세대의 새로운 시각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세미나를 통해 새로운 기술이 발전하는 과정을 지켜보고 제 경험이 실무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이 저에겐 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퇴근길 사위와 함께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제게 고마움을 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이 든다고 했습니다. 이제야 장인어른의 진면목을 알게 되었다면서 말입니다. 저는 그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조언을 구하고 싶다고 했고, 저는 기꺼이 돕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관계를 한층 더 돈독히 만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서재에 들어섰습니다. 40년 넘게 모아온 도면들과 견장 일지들이 가득한 이곳에서 저는 문득 새로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제 경험과 지식을 젊은 세대에게 전하는 것이 마지막 사명이 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 직접 부딪히며 익힌 노하우들을 기록으로 남기고 새로운 기술과 조화를 이루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도 제 몫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사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오늘은 젊은 직원들과 첫 기술 세미나를 하는 날이었거든요. 제가 준비한 건 단순한 기술 이야기가 아닙니다.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가 겪은 실패와 성공, 그리고 그 속에서 배운 지혜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세미나는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젊은 세대와 소통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찾는 자리였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니 예상보다 많은 직원들이 와 있었습니다. 심지어 다른 건설사에서도 몇 명이 참석했더군요. 저는 환하게 웃으며 자리에 앉아 오래된 도면들을 펼쳤습니다. 리야드의 모래바람 속에서 시작된 제 이야기가 이제는 새로운 세대를 통해 계속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 한 젊은 직원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그동안의 현장 경험을 책으로 남겨주실 수 있으신가요? 저희가 책으로 만들어드리고 싶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제 경험이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다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는 제 이야기가 후배 기술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자료를 정리하는 작업을 함께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흔쾌히 승낙했고, 그렇게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매주 2번씩 회사에 나가고 있습니다. 젊은 직원들과 함께 현장의 문제를 고민하고 그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에 제 경험을 더하는 일은 제게 새로운 활력이 되었습니다. 은퇴 후의 삶이 이렇게 보람찰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70대의 나이에도 여전히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제 경험은 단순한 회상이 아니라 새로운 세대를 위한 살아있는 지침서가 되고 있습니다.